지금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잔금 대출이 막혔습니다. 올해만 10만 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잔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속보인데요. 잔금 대출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죠. 그때 보통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이런 형식인데, 그 잔금 대출을 이제 금융권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규제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아파트의 잔금을 자기 돈으로 치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전세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금 대출이 지금 시중에 굉장한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게 잔금 대출도 막혔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이 난리가 났다, 지금 이런 내용이 좀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이 잔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니까 좀 난리가 난 거죠. 미리 얘기해 줬으면 준비라도 하는 건데, 지금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 돈을 당장 어디서 마련해요? 마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에 좀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실은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리고 전세대출을 최근에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잔금대출도 좀 중단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DSR 40% 규정을 지키겠다 뭐 이러면서 실시를 했거든요. 은행도 DSR 40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대출이 많이 나갔지만 어떤 곳에서는 대출을 줄여야 평균적으로 이 DSR 40%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뭐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달부터 갑자기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달만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10월 이달이죠. 아파트 단지 44곳에서 입주를 하고요. 입주하는 세대 수만 3만 3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달이죠. 37곳에서 입주를 하고요. 입주하는 세대 수는 3만 1천 세대. 그리고 12월 달에는 77곳에서 입주를 하는데 무려 입주하는 세대수가 4만 5천 세대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만 무려 10만 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입주하는 세대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실은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이미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이 갑자기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전 금융권으로 좀 번지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잔금 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은행이거든요. 그럼 국민은행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 다른 은행들이 따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입주가 올해만 하고 끝나느냐,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 입주 물량보다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 뭐 10%, 20% 정도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2025년에 전국 입주 물량이 무려 29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 29만 가구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빨간불이 좀 켜진 거죠. 저렇게 잔금 대출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될지 좀 불보듯 뻔하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든 잔금은 치러야 되고, 당연히 전세로 돌려서 잔금을 좀 맞춰야겠다라고 이제 기존의 소유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로 돌리는 수요가 폭증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세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이 100개 있을 때와 매물이 500개 있을 때 전세 가격은 다르게 되죠. 이제 저렇게 잔금 대출이 막히면은 전국적으로 전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세가 내려가면은 월세와 매매가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세가 4억일 때 월세 가격이 있겠죠. 그리고 전세가 3억일 때 월세 가격이 있습니다. 월세 가격은 전세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4억일 때 월세가 1억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전세가 3억일 때는 월세가 뭐 1억에 70만 원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전세와 월세가 떨어진다면은 매매가도 내려가겠죠. 전세가가 낮아졌는데 매매가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초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반대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약간 좀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금 대출이 막히면은 전세가 많아지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월세와 매매 가격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정부가 약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규제를 좀 했다가 여론이 형성되면은 규제를 다시 또 풀었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잔금 대출이 여기서 풀리면은 둔촌주공 살리기 꼴 나는 거죠. 우리가 실은 원래는 이제 실거주 유예라 그래서 실거주 유예를 3년 해줬죠, 최근에. 그걸 해주면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살아나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실거주 유예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가격이 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어떠한 한 규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잔금 대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잔금 대출을 전 금융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지 아니면은 또 뭐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풀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최대한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